안녕하십니까. 한국 MSD 동물의약품의 기술지원수의사 김영인입니다. 여러분에게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면서 저희 회사 제품을 소개시켜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웹상으로 인사를 드리며 소개시켜 드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이 발달되어서 이제는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인 피내 접종용 백신, 포실리스 PCV ID, 포실리스 MIU ID, 그리고 피내 접종용 무침 주사기인 아이달 시리즈처럼 기술의 발달로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농장을 방문드려서 제일 많이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무침 주사 그리고 피내 접종 이 두 가지 컨셉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무침 주사기와 피내 접종과는 너무 다릅니다. 먼저 무침 주사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부 방역을 얘기할 때 일두일침을 늘 강조합니다. 이 사진들을 보시면 일두일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전혀 사용하지 않은 주사침이고요. 오른쪽 주사침은 12번을 사용한 주사 바늘입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주 날카롭고 단정한 모습입니다. 검정색 원 부분인 유기물질, 즉 세포 찌꺼기와 혈흔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요. 금색 원으로 그려진 저 부분은 주사침이 근육이나 피부를 뚫고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12번 사용한 주사침 같은 경우는 검정색 부분이 굉장히 개수가 많아지고요. 그 다음에 저 금색 부분이 굉장히 무뎌져서 마치 톱날처럼 변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검정색 원이 나타내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일두일침을 하라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검정색 부분이 바로 세포 찌꺼기 그리고 혈흔인데요. 이때 세포 찌꺼기와 혈흔이 옮겨가는 거지만 가장 큰 부분은 그 안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옮겨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색 원 부분에 있는 표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쪽에서 마치 톱날처럼 모양이 바뀌면서 근육이나 피부를 마치 톱날로 긁어내듯이 뚫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톱날처럼 변한 주사침이 근육을 손상하고 들어가게 되면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나중에 이제 커서 저렇게 염증으로 목심이 날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도축대 이렇게 펼쳐보면 이게 섬유소로 쌓여 있어가지고 이 안에 백신 물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효과가 방해를 받게 됩니다.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요, 제가 농장 다니면서 제일 많이 보여드리는 자돈 스트레스, 그러니까 주사 접종에 의한 스트레스에 대한 부분을 보여드릴 때 제일 많이 쓰는 동영상인데요. 먼저 우선 주사침으로 어떤 이근부에 주사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달 주사를 할 겁니다. 어떻게 주사에 의한 스트레스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슬라이드는요, 모돈에서의 접종 스트레스를 보여주는 건데요. 근육 손상이 된 수치를 보여주는 거, 왼편에 근육 손상에 의한 수치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오른쪽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얼마나 분비되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금색으로 된 부분이 아이달 접종에 의해서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정색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근육 접종을 했었을 때, 주사침을 찔렀었을 때의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근육 손상, 그 다음에 스트레스 지수 모두 아이달 접종이 훨씬 더 덜합니다. 그래서 모돈에서도 마찬가지 접종 스트레스가 훨씬 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무침 주사기로서의 장점, 첫 번째 일두일침의 효과를 보일 수 있다. 그 다음에 모돈이 됐든 자돈이 됐든 모두 접종 반응, 접종 스트레스가 훨씬 덜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피내 접종의 장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나눠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요. 피내 접종하고 무침 주사기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피내 접종의 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피부 조직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맨 위에 보이시는 저 부분이 표피입니다. 표피는 한 1mm에서 자돈의 경우는 1mm 정도 되고요. 모돈의 경우는 한 4m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성돈의 경우는요. 그리고 그 밑이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진피,
지금 핀의 접종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두 이 진피에 접종되는 부분입니다. 진피에 접종될 수 있는 양은 평균 한 0.3mm 정도의 공간이 확보될 수 있다고 하고요. 그 밑에 피하 조직, 그러니까 즉 피부 밑에 있는 조직이라고 해서 피하 조직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저희가 돼지의 지방이나 이런 것들이 분포한 곳입니다. 그래서 피하 조직이 있고요. 그 밑으로 우리가 이제 주사침을 접종했었을 때 보이는 근육 조직이 있습니다. 물론 근육 밑에는 또 골격이 있죠. 이처럼 이제 피부는 이렇게 층이 나뉘어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이달이 접종되는 부분은 모던의 같은 경우는 표피에 가까운 부분, 그 다음에 자돈의 경우에는 진피에 가까운 부분, 진피에 훨씬 더 깊이 이제 이렇게 분포하게 됩니다. 모두 핀의 접종은 저 진피에 타겟이, 그러니까 목표가 돼서 접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진피에 접종이 돼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그 피부 조직에 있는 수지장 세포라는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있는 수지장 세포는 수지상이 무슨 뜻이냐면 나뭇가지 모양이란 뜻인데요. 나뭇가지 모양처럼 저렇게 나뭇가지를 쭉 펼치고 있다가 어떤 항원이나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그대로 감작해서 면역세포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오랜 세월, 오랜 시간 동안 피부를 통해서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부 조직에 다른 조직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수지상 세포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피부하고 근육,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접종하는 피내하고 근육하고 접종을 비교했을 때, 양을 비교했을 때 한 50배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50배 차이가 피내 접종하고 근육 접종의 차이가 곧 되겠습니다. 지금 아이달의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왼쪽의 동영상은 아이달이 피부를 아까 말씀드렸던 표피를 뚫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근데 표피를 뚫고 나서는 진피에 머물러야 되지 않습니까? 더 깊이 들어가 버리면 피하 조직으로 들어가 버리게 되죠. 그래서 처음에 뚫을 때는 굉장히 센 압력으로 들어갔다가 진피 조직에선 그대로 머물러 있고요. 그 상태에서 백신을 다 넣어주면 그대로 이제 접종이 끝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고요. 오른쪽은 0.04초, 그러니까 40ms라고 하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에 접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동 같은 경우나 모던도 마찬가지죠. 움직이는 동물한테, 개체한테 접종을 하려다 보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이 일들이 모두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표피를 뚫고 진피 안에 머무는 이 백신 접종이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오른쪽 동영상은 그 짧은 시간 동안 모든 백신 물질들이 전달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핀에 접종을 했었을 때의 장점을 김원일 교수님도 그렇고 닥터 홍도 마찬가지로 많은 논문들도 보여드리고 실험 내용도 보여드렸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 또한 그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소코바이러스 2형에 관련해 가지고 보라색의 핀의 접종용, 그 다음에 회색의 근육 접종용,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니까 대조군으로서 검정색을 보시면요, 모든 부분에 있어가지고 보라색의 핀의 접종이 훨씬 더 우월한 걸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왼쪽에 있는 게 체액성 면역, 즉 항체의 결과고요. 오른쪽에 있는 부분이 세포성 면역, 인터페론 감마라고 해가지고 세포 활성 물질을, 그러니까 세포성 면역을 일으키는 물질을 분비하는 세포가 얼마나 되는지를 세보는 거예요. 그걸 셌더니만 핀에 접종했을 경우에 근육 접종했을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보이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에도 마찬가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왼편의 핀의 접종은 청록색으로 보이고요. 오른편의 회색의 근육 접종을 이제 각각을 비교했습니다. 비교했더니 왼편에 있는 그림은요, 비육 구간 내에 체중을 비교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육 구간 동안 얼마만큼 체중이 더 잘 올라가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 74.2kg까지 이제 찌는 거고요. 비육 구간에서 그 다음에 근육 접종했었을 때는 70.9. 여기서 A, B는 이제 그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렇게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는 이후에서부터 도축 때까지, 그러니까 113일 정도의 기간 동안 일당 생체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건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601.1,
그다음에 571.5. 마찬가지로 일당 증체량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여서 A, B 마찬가지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는 혈청학적 세포성 면역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체중 변화를 가지고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둘 다 비육 구간에서의 체중, 그다음에 일당 증체량 모두 근육 접종보다 피내 접종이 훨씬 더 우월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포실리스 PCV-ID, MIO-ID의 백신 모습인데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 지금 피내 접종기라고 해가지고 많이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들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냐면 항원, 피내 접종에 적합한 항원인지, 그다음에 피내 접종에 알맞은 항원 양인지, 피내 접종에 알맞는 부영제인지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즉 근육 접종으로 개발되어 있는 백신을 피내 접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수입니다. 이런 경우 이제 농장에서 말씀하시는 게 피내 접종했더니만 뭐 아무 문제, 전혀 효과도 없고 오히려 페널티를 물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런 게 이제 어떤 부분 때문에 그러냐면 피내 접종을 했었을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던 수지상 세포가 감작을 해야 되는데 근육 접종량은 1에서 2mm 정도 되죠. 근데 피내 접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0.2cc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한 항원량이 되지 않고 그에 알맞은 항원 물질이 제대로 없어서 수지상 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해가지고 면역이 제대로 유발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피내 접종을 위해서는 피내 접종용 백신을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에 알맞게 저희는 포실리스 PCV-ID, 포실리스 MIO-ID를 개발하여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포실리스 PCV-ID, 포실리스 MIO-ID를 피내에 접종될 수 있도록 저희가 렌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제 그 아이달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국내에 아이달 2G, 아이달 3G 모노, 아이달 3G 트윈 이렇게 세 개의 제품이 들어와 있고요. 2G나 3G 모노 같은 경우는 하나의 백신을 한 번에 피내에 접종하는 방식이고요. 아이달 3G 트윈 같은 경우는 마이코플라즈마나 서코 백신을 한 번에 동시에 접종할 경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원일 교수님과 닥터 홍이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을 제가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분비양체 부분입니다. 이게 마이코플라즈마의 효과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피 내에 접종이 되면 피 내에 감작되어 있는 수지상 세포가 면역 활성화가 되면서 폐 근처에 있는 림프절로 이동하고 림프절에서 림프 소절로 이동을 하는데요. 그 림프구인 B세포가 림프 소절에서 플라즈마셀, 형질 세포가 되는데요. 이게 보통은 혈관에서 엘라이즈 항체가를 높이는 혈중 항체를 높이는데요. 피 내로 접종되는 경우에는 이게 분비항체라고 하는 IgA를 분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코플라즈마가 폐포나 기관 상피세포에 감염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분비항체를 분비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근육 접종을 했었을 때는 근육으로 가게 되면 세포성 면역이나 혈중 항체가만 높이게 되는데, 이와 달리 피 내로 접종됐을 경우에는 분비항체가 분비가 된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모체 이행 항체의 간섭인데요. 근육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 혈관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요. 모체 항체가 만약에 남아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그 항원 물질, 백신의 항원 물질이 이 모체 항체에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간섭을 받게 되는데 피내에 접종됐을 때는 그런 간섭은 전혀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요약드리자면 포실리스 PCV-ID는 23주간의 면역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높은 체액성 면역, 세포성 면역을 갖기 때문에 그 기간이 훨씬 더 길어져서 23주, 그러니까 3주령 접종에서 23주인 26주까지 도출 때까지 효과를 지속할 수 있고요. 포실리스 MIO-ID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말씀드렸던 피내 접종했을 경우 분비항체가 분비가 되면서 마이코플라즈마 하이오 뉴모니아의 감염 자체를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아이달을 사용하게 되면 좋은 점이 아이달 웨이라고 해서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 스토어를 통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신 앱을 가지고 손쉽게 아이달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사용 두수, 오늘 얼마만큼 접종했는지, 그다음에 서비스를 받으려면 얼마만큼 남았는지, 그다음에 배터리가 얼마만큼 남았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이 있어서 그때그때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이렇게 매일매일 어떻게 접종이 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하면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접종하시는 분이 블루투스 한 분만 연결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공유하실 수가 있어요. 농장장님도 공유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사장님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역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 센터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내에도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 다 유럽 ASF, 그러니까 아프리칸 돼지열병 소독 관리 규격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고요. 오존 소독을 해서 굉장히 그 기기 안에 있는 미생물들까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서비스 센터에서는 노즐 교환을 굉장히 자주 해드리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